여러분, 자영업자들의 폐업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줄폐업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요. 집단 폐업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보복 소비라 해서 조금씩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또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완화를 해서 어제 저녁에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거는 과거 매출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게 뭐 7, 8, 10% 많게는 8, 9, 10% 떨어진 데가 뭐 여기저기 널려 있거든요. 절비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안 한다는 것도 그것도 무슨 이야기예요.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체육관,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 보자고요. 체육관이나 헬스장 이런 데요? 안 됩니다. 가게 문 닫고요. 거기 헬스장 관장, 체육관 관장들이 대리기사를 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요. 심지어 택시기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왜냐고요? 이게 워낙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사람이 안 오니까, 손님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PC방도 마찬가지입니다. PC방도. 노래방도 마찬가지고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두가 하나같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달 초에 소상공인연합회가 13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2.4%가 이대로 가면 6개월 이상 계속 간다? 그러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고요? 일단 코로나19 전에는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고 원가도 이게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말입니다. 나한테 납품하는 회사도 최저임금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가가 올랐어요. 공산품들 줄줄이 올랐잖아요. 여기다가 배달 쭉쭉 오르고 세금 많이 오르고 최저임금 오르니까 연월차 수당도 오르고 뭐예요? 세금도 4대 보험도 오르고 퇴직금도 오르고 자영업자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딱 덮치자마자 이제 그동안 같이 10년씩 20년씩 일하던 사람을 내보냈는데 끝까지 지키고 있던 마지막 직원들까지도 코로나19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휴업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고요? 매출도 매출이고요. 비용은 엄청난 거예요. 장사가 안 된다고 비용이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요. 임차료입니다. 월세 말입니다. 월세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정부가 1,000만 원을 긴급 경영안전자금 대출로 해준다고 하지만 이거 가지고 얼마나 버틸까요? 저는요. 자영업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영업은요. 경제의 뿌리이자 모세혈관과 같은 겁니다. 게다가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이 자영업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 자영업자를 그냥 망하게 놔두잖아요. 그러면 뭐 일 없습니다. 경제에 일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달을 하거나 택시기사를 하면서 월세를 막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버텨보려고 말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PC방은 PC를 중고시장에서 내다 파면서 월세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어디? 노래방은요. 노래방 기계를 내다 판다고 이야기할 정도고요. 그 정도로 월세를 어떻게 하든 메워서 이 코로나19가 지나기만 기다리겠다.
하는 자영업자가 아직까지 버티기 자영업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동안 뭐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엄청 하면서 버티기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자영업자를 구조조정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나라 자영업자 너무 많아, 이거 구조조정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영업자를 구조조정하게 되면요, 저는 경제의 독이 그만큼 더 크게 퍼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자영업자가 늘은 걸 보자고요. IMF 외환위기 때 나라가 30대 기업이 망하고, 예, 기업들이 줄줄이 대기업들이 대마불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망했죠. 망하면서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도 그때 증권사 다니다 나오다 식당 하는 사람도 꽤 있고요. 예, 노래방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어디 그뿐이에요. 금융위기 때는 또 안 그랬어요. 금융위기 때도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IMF 때보단 덜하지만, 외환위기 때보단 덜하지만 금융위기 때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영업 창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의 실핏줄 모사혈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서 살기 위해서, 예, 국밥집도 차리고 돈가스집도 차리고 호프집도 차리고 노래방도 열고 편의점도 개업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네 죽어? 너네 구조조정해야 돼? 이 말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뭐가 어렵냐? 저도 자영업자예요. 네,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요,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저는 바로 이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런 방법을 찾으면요,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당장 인천의 강화 있죠. 강화군에서는요,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이 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월 임차료, 월세 말입니다, 50%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또 지원 금액도 50만 원 이하로 일단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게, 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예, 이거거든요. 한시적이라도 이렇게 월세를 직접 지원해 주는 거, 예, 다른 지원 뭐 있겠습니까? 국민 70%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가요, 요소요소에 살아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예, 그게 더 전 절실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요, 총 632만입니다. 632만.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예, 274만 개 정도, 274만 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얼마나 지원을 할지. 지금 실제로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 예, 소상공인 이 월세를 합쳐서 평균을 내보면 122만 원? 122만 원 정도 지금 된다고 해요. 122만 원 정도. 그렇다면 뭐 4만 개 그러니까 274만 개죠. 여기에 다 지원한다? 뭐 다 지원할 생각은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1년 지원하면 40조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건 좀 많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46조 7천억 원인데 와, 엄청 많죠. 야,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이 자영업자의 어떤 월세를 보정해주는, 예, 예, 아니면 월세를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모양새를 가져가면 어떨까 저는 싶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자영업자에게 해주는 게요, 신용 등급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연금리 1.5%로 3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끔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4등급 이하 10등급까지는 1,000만 원까지, 예, 대출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여기에서 말입니다, 무이자 월세 장기 대출은 어떨까요? 이게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 예, 경제 모세혈관을
통하게 하는 길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제가 자영업자를 위한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 당장 자영업자는 4대 보험 부담된다. 4대 보험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부가가치세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도 파격적으로 유예를 하든지, 유예가 문제가 아니라 없애야죠. 당분간 한시적으로라도 6개월간만이라도 없애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최대로 부담되는 게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줄 거냐, 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하나요? 예, 착한 임대 운동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좀 더 확산시키고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조금은 숨통을 틔어가지 않을까. 예, 돈을 어차피 말입니다. 이렇게 돈을 붓는다면 그냥 퍼주기식으로 붓는 게 아니라 성장 전략이 있게끔 퍼부어야 된다. 사실 자영업자들, 많은 자영업자들이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1분위로 떨어진 자영업자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2분위, 3분위, 심지어는 4분위, 이게 이제 거의 부자에 속하는데 4분위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지금 1분위로 떨어진 사람들이 수억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를 위한 그런 대책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보야, 문제는 월세야 이렇게 다룬 겁니다.